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동반자 주인이 보십니다. 오늘은 매집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집봉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올린 이유는 매집봉을 잘 확인하면 세력이 있는 종목을 판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차트에서 거래량을 보는 훈련을 함으로써 차트를 보는 눈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으로 매집봉의 조건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조건으로 매집봉을 확인하시고 이걸 매집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매집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봉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매집봉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고, 이런 조건들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매집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용하신다면 특정 종목의 주가를 주도하는 세력이 매집한 흔적을 보다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상승했다가 하락하는지, 얼마나 거래량이 상승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먼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하신 후에 각자 개인적인 성향에 맞게 설정하셔서 검색기 등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봉상에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함. 호가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가창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가령 이 종목의 주식을 10일 동안 100만 주를 매수해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겠죠. 목표를 정해놓고 일정 수량을 매수를 할 텐데, 여기서 여러분은 당연히 가장 최대한 싸게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평단가가 낮을 테니까요. 그리고 역시 가장 싸게 사려면 이렇게 밑에 걸어놓고 누가 아래로 내려서 팔면 그걸 매수하는 형태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매도 물량이 아래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원하는 수량만큼 매수하려면 이런 매도 대기 물량을 사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호가창에 매도 대기 물량으로 걸려있는 주식수가 예를 들어서 3만 주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위로 치고 올리면서 매도 대기 물량을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며 또 새로 나오는 매도 물량들을 매수해버리면 효과적으로 많은 주식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은 바닥권고가, 다시 말해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나온 매집봉은 세력들에게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세력 입장에서는 쉬지 않고 계속 매수만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단기적으로 상승시킨 상태로 내버려두면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려는 회의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력도 이렇게 원하는 만큼 매집을 했다면 그냥 여기서부터 매집을 그만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아래로 줄줄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버려두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 여기서 계속 매수를 이어서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다시 내려오면 또 담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당일에 모든 목표 수량을 매집하는 게 아니라 며칠 또는 하루 중에도 여러 번에 나눠서 물량을 매집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집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가를 올리고 내버려두면 주가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윗꼬리를 단 매집봉이 나타나는 것이죠. 윗꼬리를 달았다면 다 매집봉인 것인가?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상승과 하락이어야 합니다. 매집봉 중에서 분명히 뉴스를 띄우며 매집봉을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매집봉은 건강한 매집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뉴스가 뜬다면 아무래도 개인 수급이 더 몰리게 되고, 그러면 세력의 온전한 움직임이 가려져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개인 거래량 속에 세력 거래량이 숨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런 뉴스나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을 동반한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주가가 다시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매집봉이 좋은 매집봉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가 뜬 후에 상승과 하락이 나온다면 그 상승과 하락의 이유가 뉴스 때문에 생긴 매집봉인지 세력 때문에 생긴 매집봉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뉴스 없이 생기는 매집봉 상승과 하락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주도주체의 매집. 따라서 별다른 이유 없는 매집봉이 더 건강하고 좋은 매집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력이 대량으로 매집을 하면 거래량이 터진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시죠. 정답은 O입니다. 문제의 답이 있죠. 대량으로 매집을 했으니 당연히 그 대량에 대한 거래량이 그 차트상에 표시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 세력이 대량으로 매집을 한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번 문제의 정답은 X입니다.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서 세력이 다 매집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가 터지거나 이슈가 있어서 개인 수급이 몰리거나 여러 주체 수급이 몰려서 거래량이 터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세력이 그냥 자전거를 돌려서 거래량만 띄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을 자기들끼리 사고팔고를 계속한다면 실제로 거래량은 터졌지만 세력의 보유 주식수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드렸던 두 개의 질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셨다면 왜 뉴스 없는 매집봉이 더 좋은 매집봉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개인 수급에 의한 상승이 났다가 하락이 되는 형태의 일봉은 세력의 매집이 아닌 개인들끼리 샀다가 그냥 팔았다 하는 일봉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걸 걸러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일 대비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도주체의 매집이 이루어졌다면 거래량은 지금까지 거래일들보다 월등히 높아야 합니다. 세력이 다른 건 다 속여도 정말 속이 힘든 게 거래량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력이 거래량도 속이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전거래입니다. 자기네 계좌로 사고팔고를 하면 실제 보유 주식수 변화량 없이도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점. 다음으로 분봉으로 살펴볼 때 거래량이 몰리며 주가를 들어올린 움직임을 관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항목 같은 경우가 바로 윗꼬리를 달 일봉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더 자세히 까보는 그런 것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실리는지 또는 내려갈 때 거래량이 실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11월 2일 삼성출판사 차트입니다.
17%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4%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를 볼 때 이건 매집봉일까요? 아니면 고점에서 세력이 물량을 정리한 차트일까요? 이 그림만 보고는 그 누구도 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봉을 까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2일에 분봉을 쪼개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집봉이 의심된 일봉이 나타나면 무조건 분봉을 까보셔야 합니다. 15분봉부터 저는 보통 보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나간 움직임이 파악될 때까지 시간 단위를 쪼개면서 말이죠. 시간 단위를 쪼개며 보면 들어오고 나간 움직임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시간 단위를 쪼개지 않고 이렇게 거래량 터진 봉에서 1봉만을 살펴보면 아무리 봐도 뭐 이게 들어온 거래량인지 아니면 정리한 거래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음봉이라고 해서 정리한 거다?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음봉인 거랑 세력이 정리인지 매집한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 11월 2일 일봉을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이렇게 쪼개보면 지금 들어온 거래량 이렇게 실려있고 들어오고 나간 거래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자, 5분봉으로 쪼개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거래량이 크게 실렸던 5분봉이 지금 여기. 그래서 들어 올릴 때 지금 거래량이 크게 실렸고 지금 여기부터 하락이 시작되는데 5분봉으로 봤는데 가장 거래량이 크게 실린 봉이 여기죠. 그런데 이거 자체도 윗꼬리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쪼개보겠습니다. 3분까지. 3분으로 쪼개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지금 가장 큰 거래량이 실린 건 요거 하나인데 요 하나 이후에 거래량이 쭉 빠졌죠. 그래서 지금 이 60만 주 정도가 내를 찍으면서 나간 흐름이 있고, 그치만 이 바로 앞 두 개, 거의 50만 주대의 두 개, 이 두 개만 해도 100만 주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100, 나간 게 60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40만 주 정도 들어온 게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들어온 물량이 이 내려갈 때 물량보다 훨씬 강하고 많습니다. 주가가 흘러내린 후에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때도 보시면 여러 개의 거래량이 터진 분봉들이 모여서 여기까지 상승을 이뤄냈고 요 하나로 나갔습니다. 당연히 이걸 더한 게 요 두 개를 더한 것보다 많은 양이죠. 그래서 들어온 게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세력이 정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매집을 들어온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다면 이건 좀 정리를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지금 보시면 당연히 누가 봐도 들어온 거래량 훨씬 수량이 많죠. 그렇지만 나간 거래량도 조금 보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가격 누른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다시 크게 살펴보면 결국 이날은 완전 바닥권에서 터진 지금 여기 10월 6일 보이시죠? 이때 같은 경우는 정말 매집을 위한, 막판 매집을 위한 움직임이었다면 지금 이 움직임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꽤 실렸고 비교적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터진 거기 때문에 25,000원 넘어가서 차익 실현하는 물량을 마지막으로 살짝 정리해준 그런 움직임이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봉들을 제외한다면 좋은 매집봉을 여러분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매집봉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이해하셔도 세력주를 찾는 눈을 크게 키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트상 좋은 자리에서 건강한 매집봉이 떴는데 시가총액도 세력이 컨트롤하기 적당하고 재무도 나쁘지 않고 재료도 있다. 이런 종목 한두 개만 잘 찾아도 1년 농사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을 실제로 적용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